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도 사회 수업 재미나게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사회 2단원 그리고 3소단원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의 첫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습 주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제 교류를 하는 까닭을 알아보기입니다. 오늘 수업 목차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교류의 뜻. 두 번째, 서로 경제 교류를 하면 좋은 이유. 세 번째, 그래프 해석, 무역액 비율, 그 다음에 수출액 비율, 그 다음에 수입액 비율,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역 통계 자료를 보겠습니다. 교과서 125쪽입니다. 교과서 125쪽에는 두 나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동그라미 나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덥고 습하며 1년 내내 비가 내려 사람들은 주로 바나나, 파인애플 등의 열대 과일을 재배한다. 철강석, 원유, 목재, 천연 고무 등과 같은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하지만 휴대전화, 자동차, 배 등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하다. 이러한 나라와 그 다음에 세모세모 나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모세모 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후가 온난하다. 배, 자동차, 반도체 등을 만드는 기술은 뛰어나지만 원유, 목재, 천연 고무 등의 자원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나라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모세모 나라는 우리나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살펴볼 부분이 있죠. 자, 바로 두 나라의 자원 환경은 어떠하냐는 거죠. 자, 두 나라의 자연 환경 어떻습니까? 자, 동그라미 나라는 덥고 습하며 1년 내내 비가 내려 사람들은 주로 바나나나 파인애플 등의 열대 과일을 재배한다 그랬어요. 덥고 습하다고 했습니다. 또 세모세모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후가 온난하다. 즉, 이 자연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히 농작물들이 서로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나라에서는 열대과일 같은 것들이 잘 자라지만 세모세모 나라에서는 그런 열대과일들이 잘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죠. 두 나라에서 풍부하거나 뛰어난 것은 무엇인가요? 동그라미 나라에서는 이러한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동그라미 나라에서는 휴대전화나 자동차, 배 등을 만드는 그런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술들, 첨단 기술들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에 반면에 세모세모 나라는 배, 자동차, 반도체 등을 만드는 그러한 첨단 산업 기술은 뛰어나지만 반대로 원유, 목재, 천연 고무 등 그러한 자원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두 나라는 경제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족한 자원들, 또 필요한 자원들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경제 교류는 어떤 것을 뜻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경제 교류는 사전적인 의미는 국가 간의 경제적인 재화와 서비스 따위를 주고받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의 여파가 금강산 관광, 그다음에 개성공단, 경제교류 등 남북 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예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재화라고 하는 것은 물건들, 상품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교류는 다른 말로 무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무역이라는 것이 교과서 126쪽에 또 나와 있지만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은 경제적인 용어로서 지방과 지방 사이에 서로 물건을 사고 팔거나 교환하는 일, 지방과 지방 사이에 하는 것도 무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만 대다수는 2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품을 매매하는 일, 이렇게. 자, 그러면 교과서 12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26쪽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나라와 세모 나라가 서로 어떤 물건들을 교류하면 좋을지 한번 빈칸에 작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교류해야 될까요? 그 나라에서 풍부한 자원을 다른 나라로 보내야 되겠죠. 자기 나라에서도 부족한 자원을 다른 나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나라에서는 철광석, 원유, 목재, 천연 고무를 이젠 세모 나라로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세모 나라, 화면에서는 XX 나라로 나와 있네요. 이 나라에서는 배, 그 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등을 동그라미 나라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자, 126쪽 상단에 보면 나라마다 자연 환경과 자본, 기술 등의 차이가 있어 더 잘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다르다. 각 나라는 더 잘 만들 수 있는 물건을 생산하고 이를 상호 교류하면서 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서로 경제 교류를 하는 이유는 서로 자기 나라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대 과일을 재배하고 싶지만 자연 환경이 그렇지 못해요. 잘 자랄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면 열대 작물들을 잘 생산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열대 작물들, 과일 등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126쪽 아래에 보면 이와 같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을 무역이라고 한다. 예, 무역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 다음에 무역을 할 때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파는 것을 수출, 또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한다. 수출과 수입에도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 수입을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밀가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많이 재배했겠지만은 이젠 그러한 농작물을 재배해도 손해를 많이 보니까 오히려 다른 뭐 과수원들 이런 것들을 재배하면서 밀농사를 안 짓는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게 더 싸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수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무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마다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다르고 기후나 환경도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노동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고 어떤 나라는 금이나 석유 같은 천연 자원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또 자본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산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날씨가 좋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으며 어떤 나라는 기술이 좋아 컴퓨터를 잘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 옷감을 더 잘 만드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나라는 농사에 특화하면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잘 생산하는 나라는 컴퓨터에 특화하면 컴퓨터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각각 소비하고 남는 농산물과 컴퓨터를 서로 거래하면 됩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와 거래하는 것을 무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파는 것을 수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사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나라끼리 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경제를 개방 경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무역하면서 서로 의존하고 도와가며 살아갑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는 건가요? 하느나, 너도 며칠 전에 친구와 장난감을 교환한 적이 있지? 네가 갖고 있던 장난감을 친구에게 주고 너는 친구로부터 만화책을 받았지? 네, 엄마. 그런데 왜요? 그 거래에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니? 난 갖고 놀지 않는 장난감을 주고 좋아하는 만화책을 받았으니 손해가 아니죠. 친구도 더 이상 보지 않는 만화책을 나에게 주고 원하던 장난감을 얻었으니 손해봤다는 생각을 하진 않겠죠. 그럼 손해본 사람이 없네요. 맞나요? 그렇단다.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를 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익을 얻는단다. 그 거래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지. 만약 그중 한 사람이라도 손해를 본다면 누가 거래를 하려고 하겠니? 거래를 안 하고 말지.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옷감을 수입하고 대신 휴대폰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무역에서 어느 나라가 이익을 얻고 어느 나라가 손해를 볼까요?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이익을 얻습니다. 무역을 통해 우리나라는 옷감을 더 싸게 살 수 있으며 중국 역시 성능이 뛰어난 휴대폰을 싼 값에 살 수 있습니다. 무역은 어느 한 나라에게만 유리하고 다른 나라에는 피해를 주는 거래가 아닙니다. 두 나라가 모두 이익을 얻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래입니다. 네, 동영상 잘 보았나요? 따라서 무역을 하는 이유는 두 나라가 모두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교과서 12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7쪽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나라별 무역액 비율 2018년도 기준이라고 하네요. 가 나와 있고, 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 및 수입품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1학기 때 수학 시간에 배웠는데 이러한 그래프를 뭐라고 하죠? 예,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비율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 비율 그래프의 대표적인 그래프가 바로 이러한 원 그래프와 그 다음에 띠로 나타내는 띠 그래프가 되겠죠. 수출액을 비율을 한번 살펴보니까 중국이 26.8%로 가장 높네요. 그리고 미국, 그 다음에 베트남, 홍콩, 일본, 대만, 인도, 필리핀 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국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즉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베트남, 홍콩 이런 순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입액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액은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온다는 거죠. 중국이 가장 많이 우리나라로 수출을 하고 있네요. 중국 입장에서 수출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수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나라 19.9%, 그 다음에 미국이 우리나라로 11% 정도 수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10.2%,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4.9%, 독일 3.9%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과 수입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석유 제품,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이 평판 디스플레이는 TV 같은 거 선전할 때 뭐 굉장히 뭐 국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선전 광고를 많이 했었죠.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고,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합성 수지가 이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주요 수입품을 살펴보면
이제 원유는 뭐 석유를 가공하지 않은 그러한 원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천연가스, 석유 제품, 그 다음에 반도체 제조용 장비, 그 다음에 석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입을 해 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좀 더 심층적으로 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주요 수출품으로 하고 있는데 왜 주요 수입품에도 반도체가 있을까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수출을 하지만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하는 데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즉 메모리 반도체니까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반도체를 수출을 하고 있고, 수입 반도체는 이와 반대인 비메모리 반도체, 즉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반도체를 수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자제품 같은 거를 보면 그 안에 다른 나라 반도체도 있고 우리나라가 만든 반도체도 있습니다. 서로 반도체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는 원유를 주요 수입품으로 하고 있는데 석유 제품의 수출액이 두 번째로 많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랬어요. 이 원유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석유를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출했을 때 그 가공되지 않은 원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끼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석유를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카타르나 이런 나라로부터 원유를 수입을 하고 우리는 그 원유로부터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말 사용할 수 있게끔 가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뭐 처리를 해서 석유 제품으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개무역을 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자원을 수입해 와서 가공 처리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주요 수입품에 보면 석탄이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석탄을 많이 탄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석탄을 많이 캤었는데 이젠 그런 탄광 회사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 이유가 수지가 안 맞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돈보다 그 석탄을 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킨 가게를 차렸는데 내가 치킨을 사서 이렇게 해서 닭을 튀기는데 안 팔려. 그래서 이젠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으면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석탄 탄광 회사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노동력 인건비도 비싸지고 위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서 이 석탄을 직접 캐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서 수출이 아니라 이제 수입하는 게 더 경제적 이득을 얻으니까 이제는 수입해 오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과서 127쪽에 보면 이런 그래프의 출처가 한국무역협회에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네 번째 활동은 한국무역협회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무역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미리 찍어둔 동영상으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 이번에는 교과서 127쪽에 나와 있었던 그 출처 한국무역협회라고 하는 이 곳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서 이렇게 한국무역협회라고 타이핑을 치고 한번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무역협회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러한 한국무역에 대한 통계를 볼 수 있는 무역 통계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 대한 그 무역 통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2020년 4월 기준으로 이제 뭐 단위는 1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적으로 환산하면 단위가 10억 원 단위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수출액은 전 세계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순위는 한 6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수입액은 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 9위에 해당되고요. 수출액과 수입액을 더한 이 교역액은 이젠 2.9%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세계 8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진국의 반열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출입 현황을 보면 5대 수출품으로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석유 제품, 그 다음에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대 수입품은 반도체, 그 다음에 원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 그 다음에 반도체 제조용 장비, 석유 제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준은 2020년 7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을 기준으로 한 무역 의존도는 63.7%라고 할 수 있고, 수출이 33%, 그 다음에 수입은 30.7%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한국 무역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좀 더 다양한 통계 자료를 보기 위해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한 그 우리나라와의 나라별 수출액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금액이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와 무역을 우리나라의 그 수출품을 중국으로 가장 많이 보내고 있네요.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베트남, 그 다음에 홍콩,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대만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2018년 기준과 비교했을 때 순위가 똑같네요. 네, 수출액 비율이 2018년도 기준과 2020년 7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똑같습니다. 그러면 수입 금액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2018년도 수입액을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이 1등, 미국이 2등, 그 다음에 일본이 3등, 4등이 사우디아라비아, 5위가 이제 독일이었는데,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일본,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독일 순으로 교과서와는 조금 달라지게 되네요.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도 기준으로는 4위였는데 2020년 7월달 기준으로는 이제 8위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끝으로 한국의 10대 교역 상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10대 수출 상품으로는 2020년도를 기준으로 현재 1위는 반도체,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자동차, 그 다음에 3위가 석유 제품, 그 다음에 4위가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뭐 부품, 그 다음에 5위가 합성수지, 그 다음에 6위 자동차 부품, 7위 철강판, 그 다음에 8위가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그 다음에 9위가 컴퓨터, 그 다음에 10위가 무선통신기기, 뭐 이러한 순으로 수출 상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입 상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한국의 10대 수입 상품으로는 반도체가 1위, 그 다음에 2위가 원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 그다음에 반도체 제조용 장비, 그다음에 석유 제품, 컴퓨터, 무선 통신기기, 자동차, 정밀 화학 원유, 석탄 이런 순으로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무역협회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서 좀 이렇게 우리나라 무역에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국무역협회 사이트 보는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무역협회 사이트에서 이러한 그 무역 관련된 통계 자료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선생님이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는 마무리 지을 시간인데요. 오늘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제 교류 또는 무역을 하는 까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나라마다 잘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유리한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을 수출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